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 즉 상식과 정의가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멀리 영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지만 곧 우리 모두의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레트로 의류 가게를 운영하는 성실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가게를 꾸려나갔지만 좀도둑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도둑들은 마치 제 집 드나들듯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그를 좌절시킨 것은 공권력의 태도였습니다. 소액절도는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어 경찰은 신고를 해도 범죄 접수번호 하나를 알려줄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훔친 물건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인 가게 주인은 결국 가게 문에 이런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게에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인 좀도둑들이 다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이 담긴 이 문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시민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고문을 본 누군가가 모욕적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게로 찾아와 주인에게 경고문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던 경찰이 도둑을 비판하는 문구에는 즉각 반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법과 사회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땀 흘려 일하는 선량한 시민인가? 아니면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범죄자인가? 이러한 상점절도 문제는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골목 상권에서, 편의점에서, 작은 가게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좀도둑들은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물건을 훔쳤지만 이제는 대담하게 무리를 지어들어와 진열대를 통째로 털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경찰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첫째, 모든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가게 주인들은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결국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우리 모두가 도둑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계속되는 피해를 감당하지 못한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게 되고 활기 넘치던 거리는 셔터가 내려진 삭막한 공간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게 몇 개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무질서는 단지 가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질병, 장애, 실직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숭고하고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역시 힘들었던 시절을 거쳐 이제는
제법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제도의 이면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본래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복지 혜택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 중 상당수가 근로 능력 없음으로 분류되어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들 모두가 일할 수 없는 상태일까? 그중 일부는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선택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것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원이 돌아가게 하려면,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지를 모두 잃는 끔찍한 사고를 겪고도 의수와 의족의 의지에 매일같이 일터로 향하는 한 정치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에게는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존중하고 격려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또 다른 기둥은 바로 정의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끔찍한 성적 폭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명백한 물리적, 정신적 위협이자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분명 잘못되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사법 시스템이 폭력을 위협한 사람보다 혐오 발언을 한 사람에게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일부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정의의 이중잣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법이 상식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중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상식의 붕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도둑을 비판한 가게 주인이 오히려 경찰의 제지를 받는 현실.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편안해 보이는 시스템의 모순. 폭력범보다 발언을 잘못한 사람이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 사법부의 혼란.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가치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피해자가 범죄자보다 더 보호받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 즉 상식과 정의가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멀리 영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지만 곧 우리 모두의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레트로 의류 가게를 운영하는 성실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가게를 꾸려나갔지만 좀도둑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도둑들은 마치 제 집 드나들듯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그를 좌절시킨 것은 공권력의 태도였습니다. 소액절도는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어 경찰은 신고를 해도 범죄 접수번호 하나를 알려줄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훔친 물건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인 가게 주인은 결국 가게 문에 이런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게에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인 좀도둑들이 다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이 담긴 이 문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시민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고문을 본 누군가가 모욕적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게로 찾아와 주인에게 경고문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던 경찰이 도둑을 비판하는 문구에는 즉각 반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법과 사회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땀 흘려 일하는 선량한 시민인가? 아니면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범죄자인가? 이러한 상점절도 문제는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골목 상권에서, 편의점에서, 작은 가게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좀도둑들은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물건을 훔쳤지만 이제는 대담하게 무리를 지어들어와 진열대를 통째로 털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경찰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첫째, 모든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가게 주인들은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결국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우리 모두가 도둑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계속되는 피해를 감당하지 못한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게 되고 활기 넘치던 거리는 셔터가 내려진 삭막한 공간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게 몇 개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무질서는 단지 가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질병, 장애, 실직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숭고하고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역시 힘들었던 시절을 거쳐 이제는 제법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제도의 이면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본래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복지 혜택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 중 상당수가 근로 능력 없음으로 분류되어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들 모두가 일할 수 없는 상태일까? 그중 일부는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선택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것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원이 돌아가게 하려면,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지를 모두 잃는 끔찍한 사고를 겪고도 의수와 의족의 의지에 매일같이 일터로 향하는 한 정치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에게는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존중하고 격려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또 다른 기둥은 바로 정의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끔찍한 성적폭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명백한 물리적, 정신적 위협이자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분명 잘못되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사법 시스템이 폭력을 위협한 사람보다 혐오 발언을 한 사람에게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일부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정의의 이중잣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법이 상식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중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상식의 붕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도둑을 비판한 가게 주인이 오히려 경찰의 제지를 받는 현실.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편안해 보이는 시스템의 모순. 폭력범보다 발언을 잘못한 사람이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 사법부의 혼란.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가치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피해자가 범죄자보다 더 보호받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 즉 상식과 정의가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멀리 영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지만 곧 우리 모두의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레트로 의류 가게를 운영하는 성실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가게를 꾸려나갔지만 좀도둑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도둑들은 마치 제 집 드나들듯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그를 좌절시킨 것은 공권력의 태도였습니다. 소액절도는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어 경찰은 신고를 해도 범죄 접수번호 하나를 알려줄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훔친 물건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인 가게 주인은 결국 가게 문에 이런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게에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인 좀도둑들이 다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이 담긴 이 문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시민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고문을 본 누군가가 모욕적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게로 찾아와 주인에게 경고문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던 경찰이 도둑을 비판하는 문구에는 즉각 반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법과 사회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땀 흘려 일하는 선량한 시민인가? 아니면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범죄자인가? 이러한 상점절도 문제는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골목 상권에서, 편의점에서, 작은 가게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좀도둑들은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물건을 훔쳤지만 이제는 대담하게 무리를 지어들어와 진열대를 통째로 털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경찰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첫째, 모든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가게 주인들은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결국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우리 모두가 도둑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계속되는 피해를 감당하지 못한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게 되고 활기 넘치던 거리는 셔터가 내려진 삭막한 공간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게 몇 개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무질서는 단지 가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질병, 장애, 실직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숭고하고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역시 힘들었던 시절을 거쳐 이제는 제법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제도의 이면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본래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복지 혜택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 중 상당수가 근로 능력 없음으로 분류되어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들 모두가 일할 수 없는 상태일까? 그 중 일부는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선택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것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원이 돌아가게 하려면,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지를 모두 잃는 끔찍한 사고를 겪고도 의수와 의족의 의지에 매일같이 일터로 향하는 한 정치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에게는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존중하고 격려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또 다른 기둥은 바로 정의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끔찍한 성적폭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명백한 물리적, 정신적 위협이자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분명 잘못되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사법 시스템이 폭력을 위협한 사람보다 혐오 발언을 한 사람에게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일부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정의의 이중잣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법이 상식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중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상식의 붕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도둑을 비판한 가게 주인이 오히려 경찰의 제지를 받는 현실.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편안해 보이는 시스템의 모순. 폭력범보다 발언을 잘못한 사람이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 사법부의 혼란.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가치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피해자가 범죄자보다 더 보호받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 즉 상식과 정의가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멀리 영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지만 곧 우리 모두의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레트로 의류 가게를 운영하는 성실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가게를 꾸려나갔지만 좀도둑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도둑들은 마치 제 집 드나들듯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그를 좌절시킨 것은 공권력의 태도였습니다. 소액절도는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어 경찰은 신고를 해도 범죄 접수번호 하나를 알려줄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훔친 물건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인 가게 주인은 결국 가게 문에 이런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게에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인 좀도둑들이 다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이 담긴 이 문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시민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고문을 본 누군가가 모욕적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게로 찾아와 주인에게 경고문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던 경찰이 도둑을 비판하는 문구에는 즉각 반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법과 사회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땀 흘려 일하는 선량한 시민인가? 아니면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범죄자인가? 이러한 상점절도 문제는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골목 상권에서, 편의점에서, 작은 가게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좀도둑들은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물건을 훔쳤지만 이제는 대담하게 무리를 지어들어와 진열대를 통째로 털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경찰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첫째, 모든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가게 주인들은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결국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우리 모두가 도둑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계속되는 피해를 감당하지 못한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게 되고 활기 넘치던 거리는 셔터가 내려진 삭막한 공간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게 몇 개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무질서는 단지 가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질병, 장애, 실직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숭고하고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역시 힘들었던 시절을 거쳐 이제는 제법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제도의 이면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본래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복지 혜택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 중 상당수가 근로 능력 없음으로 분류되어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들 모두가 일할 수 없는 상태일까? 그중 일부는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선택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것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원이 돌아가게 하려면,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지를 모두 잃는 끔찍한 사고를 겪고도 의수와 의족의 의지에 매일같이 일터로 향하는 한 정치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에게는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존중하고 격려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또 다른 기둥은 바로 정의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끔찍한 성적폭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명백한 물리적, 정신적 위협이자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분명 잘못되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사법 시스템이 폭력을 위협한 사람보다 혐오 발언을 한 사람에게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일부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정의의 이중잣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법이 상식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중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상식의 붕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도둑을 비판한 가게 주인이 오히려 경찰의 제지를 받는 현실.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편안해 보이는 시스템의 모순. 폭력범보다 발언을 잘못한 사람이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 사법부의 혼란.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가치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피해자가 범죄자보다 더 보호받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 즉 상식과 정의가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멀리 영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지만 곧 우리 모두의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레트로 유류 가게를 운영하는 성실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가게를 꾸려나갔지만 좀도둑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도둑들은 마치 제 집 드나들듯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그를 좌절시킨 것은 공권력의 태도였습니다. 소액절도는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어 경찰은 신고를 해도 범죄 접수번호 하나를 알려줄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훔친 물건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인 가게 주인은 결국 가게 문에 이런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게에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인 좀도둑들이 다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이 담긴 이 문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시민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고문을 본 누군가가 모욕적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게로 찾아와 주인에게 경고문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던 경찰이 도둑을 비판하는 문구에는 즉각 반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법과 사회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땀 흘려 일하는 선량한 시민인가? 아니면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범죄자인가? 이러한 상점절도 문제는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골목 상권에서, 편의점에서, 작은 가게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좀도둑들은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물건을 훔쳤지만 이제는 대담하게 무리를 지어들어와 진열대를 통째로 털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경찰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첫째, 모든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가게 주인들은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결국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우리 모두가 도둑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계속되는 피해를 감당하지 못한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게 되고 활기 넘치던 거리는 셔터가 내려진 삭막한 공간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게 몇 개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무질서는 단지 가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질병, 장애, 실직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숭고하고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역시 힘들었던 시절을 거쳐 이제는 제법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제도의 이면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본래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복지 혜택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 중 상당수가 근로 능력 없음으로 분류되어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들 모두가 일할 수 없는 상태일까? 그중 일부는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선택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것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원이 돌아가게 하려면,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지를 모두 잃는 끔찍한 사고를 겪고도 의수와 의족의 의지에 매일같이 일터로 향하는 한 정치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에게는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존중하고 격려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또 다른 기둥은 바로 정의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끔찍한 성적 폭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명백한 물리적, 정신적 위협이자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분명 잘못되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사법 시스템이 폭력을 위협한 사람보다 혐오 발언을 한 사람에게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일부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정의의 이중잣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법이 상식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중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상식의 붕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도둑을 비판한 가게 주인이 오히려 경찰의 제지를 받는 현실.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편안해 보이는 시스템의 모순. 폭력범보다 발언을 잘못한 사람이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 사법부의 혼란.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가치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피해자가 범죄자보다 더 보호받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 즉 상식과 정의가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멀리 영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지만 곧 우리 모두의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레트로 유류 가게를 운영하는 성실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가게를 꾸려나갔지만 좀도둑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도둑들은 마치 제 집 드나들듯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그를 좌절시킨 것은 공권력의 태도였습니다. 소액절도는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어 경찰은 신고를 해도 범죄 접수번호 하나를 알려줄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훔친 물건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인 가게 주인은 결국 가게 문에 이런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게에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인 좀도둑들이 다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이 담긴 이 문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시민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고문을 본 누군가가 모욕적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게로 찾아와 주인에게 경고문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던 경찰이 도둑을 비판하는 문구에는 즉각 반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법과 사회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땀 흘려 일하는 선량한 시민인가? 아니면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범죄자인가? 이러한 상점절도 문제는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골목 상권에서, 편의점에서, 작은 가게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좀도둑들은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물건을 훔쳤지만 이제는 대담하게 무리를 지어들어와 진열대를 통째로 털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경찰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첫째, 모든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가게 주인들은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결국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우리 모두가 도둑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계속되는 피해를 감당하지 못한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게 되고 활기 넘치던 거리는 셔터가 내려진 삭막한 공간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게 몇 개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무질서는 단지 가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질병, 장애, 실직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숭고하고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역시 힘들었던 시절을 거쳐 이제는 제법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제도의 이면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본래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복지 혜택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 중 상당수가 근로 능력 없음으로 분류되어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들 모두가 일할 수 없는 상태일까? 그중 일부는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선택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것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원이 돌아가게 하려면,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지를 모두 잃는 끔찍한 사고를 겪고도 의수와 의족의 의지에 매일같이 일터로 향하는 한 정치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에게는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존중하고 격려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또 다른 기둥은 바로 정의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끔찍한 성적 폭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명백한 물리적, 정신적 위협이자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분명 잘못되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사법 시스템이 폭력을 위협한 사람보다 혐오 발언을 한 사람에게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일부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정의의 이중잣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법이 상식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중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상식의 붕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도둑을 비판한 가게 주인이 오히려 경찰의 제지를 받는 현실.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편안해 보이는 시스템의 모순. 폭력범보다 발언을 잘못한 사람이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 사법부의 혼란.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가치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피해자가 범죄자보다 더 보호받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 즉 상식과 정의가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멀리 영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지만 곧 우리 모두의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레트로 의류 가게를 운영하는 성실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가게를 꾸려나갔지만 좀도둑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도둑들은 마치 제 집 드나들듯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그를 좌절시킨 것은 공권력의 태도였습니다. 소액절도는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어 경찰은 신고를 해도 범죄 접수번호 하나를 알려줄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훔친 물건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인 가게 주인은 결국 가게 문에 이런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게에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인 좀도둑들이 다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이 담긴 이 문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시민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고문을 본 누군가가 모욕적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게로 찾아와 주인에게 경고문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던 경찰이 도둑을 비판하는 문구에는 즉각 반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법과 사회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땀 흘려 일하는 선량한 시민인가? 아니면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범죄자인가? 이러한 상점절도 문제는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